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렬에 대해서 랭크를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행렬의 랭크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어, 그 몇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어, 행렬을 좀 간단하게 변형을 하는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이나 엘리멘트리 컬럼 오퍼레이션들을 생각하면 행렬은 바뀌더라도 랭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랭크 프리저빙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즉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행렬을 그 랭크를 좀 알아보기 쉬운 그런 간단한 행렬로 바꾼 다음에 간단한 행렬의 랭크로부터 처음 주어진 행렬의 랭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이나 컬럼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행렬을 어떻게 간단하게까지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CRM 3.6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CRM 3.6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증명 자체는 이제 수학적 근화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자세히는 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살펴본 이그젬플들을 통해서 보면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을 반복하면 그 CRM 3.6에서 얘기하는 간단한 행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자명할 텐데요. 자, A라는 행렬이 있으면 A라는 행렬로부터 간단한 행렬을 만든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R개 행과 R개 컬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 행렬처럼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행렬의 그 랭크를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컬럼 벡터들 중에서 행렬을 구성하는 컬럼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최대 개수가 랭크다 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행렬을 B라고 한다면 앞에선 D라고 했으니까 D라고 쓰죠. D라고 한다면 D라는 행렬의 랭크는 우리가 간단하게 R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R은 D의 행의 개수보다도 작을 것이고요. 열의 개수보다도 작겠습니다. 물론 A로부터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컬럼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D로 변형을 하더라도 행의 크기, 열의 크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A라는 행렬의 랭크도 물론 이제 랭크 프리저빙이기 때문에 D 랭크랑 같게 될 거고 따라서 M보다도 적고 N보다도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CRM 3.6이었는데요. 자, 이 사실에 근거해서 몇 가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랭크에 대한 성질들을 몇 가지 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섹션 2.4에 있는 연습 문제 4번, 5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두 행렬이 인버터블 하면 인버터블한 행렬을 곱한 것도 인버터블 하고 인버터블한 행렬의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A하고 B가 둘 다 n by n 행렬로서 인버터블 하다면 A 곱하기 B도 인버터블 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A가 인버터블이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역행렬이 존재를 할 텐데 역행렬이라는 뜻은 이와 같이 곱했을 때 항등행렬이 되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B도 인버터블이기 때문에 B의 역행렬이 존재할 텐데
즉 다음식을 만족하는 B 인버스라고 하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때 A 곱하기 B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도 인버터블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물론 이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양쪽으로 다 고려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행렬이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떤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냐면, 괄호에 B 인버스 A 인버스를 곱한 행렬을 곱해보면, 곱하면서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얘도 아이덴티티가 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인버터블하고, 뿐만 아니라 A, B의 역행렬은 이게 되는 것이죠. 이쪽 행렬. 그래서 B 인버스 A 인버스 곱 B, A, B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는, 이제 인버스가 이제 적용이 될 때는 A하고 B의 인버스를 곱하되 곱하는 순서가 이제 바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도 비슷한데요. 자, A가 인버터블 하면 A의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 합니다. 그 이유는, 자,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가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이 식이 성립하는 행렬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A는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행렬이 A 인버스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행렬이 뭐가 적절할지 생각을 해보면,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등식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즉, A 트랜스포즈의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것은 A 인버스 A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랑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두 행렬을 곱해서 트랜스포즈를 택하면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되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과 같게 될 거고, 그런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게 이 두 행렬의 곱도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는 역행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버터블하고, A 트랜스포즈 역행렬이 바로 다름 아니라 얘가 됩니다. 즉 A 트랜스포즈 이 녀석의 역행렬은 얘가 된다. A 인버스 트랜스포즈. 자, 그래서 마치 이제 t가 뭐 마이너스 1이랑 만나면서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인버터블 매트릭스와 관련된 이러한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우리가 증명한, 정확하게는 뭐 증명을 이렇게 간략하게만 했지만, CRM 3.6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름 정리 1번인데요. 자, A가 n/n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행렬의 랭크를 우리가 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이 있으면 A라는 행렬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면, CRM 3.6을 적용하면 이런 꼴의 D라는 행렬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적용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들을 생각을 하고, 이때 적용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에 그 대응되는 엘리먼트 매트릭스를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행렬에 대해서 elementary row operation으로 이제 변형을 했다면 이 행렬은 원래 행렬에다가 어떤 elementary matrix를 왼쪽에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로부터 elementary row operation과 column operation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D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자,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 elementary operation에 대응하는 elementary matrix를 생각한다면 그 operation이 elementary row operation이었다면 행렬을 왼쪽에 곱해서 변형된 행렬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행렬을 가지고 다시 elementary column operation 적용했다면 다시 이것을 기준으로 elementary matrix를 오른쪽에 곱하는 것으로 변형된 행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D가 만들어지므로 D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로부터 elementary row operation들을 적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응하는 elementary matrix가 있을 것이고 그 녀석을 왼쪽에 순서대로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elementary column operation 적용을 한 경우라면 그 순서대로 elementary matrix를 오른쪽에 그 곱셈을 이제 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것과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프라임이라고 쓰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부터 D로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해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elementary matrix가 존재하겠습니다. 여기서 E1부터 EP도 전부 elementary matrix고요. E1 프라임부터 E2 프라임, EQ 프라임도 전부 다 elementary matrix인데, 자, A를 n by n 행렬로 두었으니까 왼쪽에 곱하는 이 elementary matrix의 dimension은 n by m이 될 거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곱하는 즉 elementary column operation에 대응하는 elementary matrix의 사이즈는 n by n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행렬들을 이제 곱해서 이제 D가 되게 지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theorem 3.6인데요. 이때 왼쪽에 등장하는 elementary matrix의 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걸 B라고 두죠. B는 인버터블이 됩니다. 왜 그렇죠? 자, E1부터 EP가 elementary matrix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elementary matrix는 invertible matrix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invertible한 matrix를 유한계를 이제 곱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제에 의해서, 물론 이 명제는 이제 두 개만 생각하지만 이것을 계속 적용하면 유한계를 곱하는 경우에 각각이 인버터블이면 곱하는 결과도 인버터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B가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만큼을 곱한 행렬을 전체를 C라고 둔다면 C도 비슷한 이유에서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됩니다. 물론 B는 m by m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곱이니까 m by m이 되는 것이고요. C는 n by n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곱이니까 C도 n by n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즉 theorem 3.6을 행렬의 곱 입장에 생각한다면 D를 B 곱하기 A 곱하기 C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버터블 매트릭스 B하고 C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 B n by m 행렬이고요. C n by n 행렬인데 둘 다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면 A의 왼쪽에 B를 곱하고 A의 오른쪽에 C를 곱해서 D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인버터블 매트릭스 B하고 C가 존재하겠습니다. 이때 D는 다음과 같은 꼴이 되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자,
그래서 여기서 IR은 뭐 R by R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성분이 0인 영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N 3.6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물론 D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인버터블 매트릭스 B하고 C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다시금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콜로러리 이제 원에 기반해서 그 랭크를 이제 계산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A의 랭크하고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동일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앞에서 우리가 콜로러리 원에서 지금 A라는 행렬이 있으면 A라는 행렬로부터 D라는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D라는 행렬은 행렬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하고 C는 둘 다 인버터블이죠. 자, 그리고 물론 D는 A 랭크를 R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꼴로 우리가 엘먼트리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A가 M by N이라고 했으니까 B는 M by M이고 C는 N by 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때 그 A의 트랜스포즈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를 이렇게 쓰죠. 이거를, 네. 자, 이 사실로부터 A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는 그러면 앞쪽에 동일하게 B의 인버스를 곱하고 뒤쪽에 동일하게 C의 인버스를 이제 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인버스에 D, C 인버스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확인했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여기다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네,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기억할 것은 C가 인버터블하고 즉 C의 인버스도 인버터블 한 것인데요. 자, 그거의 트랜스포즈를 택한 것도 네, 인버터블 합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얘도 인버터블 합니다. 자, 인버터블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랭크 프리저빙 이라는 그러한 오퍼레이션들 생각을 할 때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곱하더라도 랭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 생각해 보면 A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자, 랭크의 C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D 트랜스포즈 B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의 랭크랑 같을 텐데, 자, 여기 있는 행렬과 여기 있는 행렬은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됩니다. C가 인버터블인 거니까 C 인버스도 인버터블이고, 다시 또 C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한 것도 또 인버터블인 것이죠. 따라서 랭크를 계산할 때는 D의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앞뒤에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랭크가 바뀌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살펴본 적이 있죠. 자, 근데 D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D가 이런 꼴이기 때문에 D의 트랜스포즈는 자, 전체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떤가요? 여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O1, O2, O3라고 구분해서 쓰긴 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성분이 다 0입니다. 즉, D에 트랜스포즈 해봤자 D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D라고 하는 행렬을 보면 그 처음 알게 컬럼 혹은 처음 알게 행을 보면은 대각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러한 행렬이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 있는 것은 다 전부 다 당연히 0벡터가 될 테니까 컬럼이 0벡터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최대 개수는 R개가 됩니다. 즉 D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R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 R은 A의 랭크를 R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나 A나 랭크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콜로러리 1을 이제 활용을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A 성질이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는 어떤 행렬 랭크는 컬럼 벡터들 A라는 행렬을 구성하는 컬럼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이 최대로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이 랭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A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실을 조금 바꿔서 A를 구성하는 컬럼이 아니라 A를 구성하는 로우, 즉 행 벡터를 생각을 하더라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A의 랭크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A의 트랜스포즈의 랭크인데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은 maximum number of linearly dependent column of A transpose랑 같습니다. 자, A transpose의 컬럼은 그런데 뭐랑 같은가요? A transpose의 컬럼은 A의 행과 동일하죠. 이제 위치만, 이제 모양만 바뀐 것이죠. 자, 그런데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개수가 최대로 몇 개냐 하는 것은 당연히 A 트랜스포즈 컬럼은 컬럼치라고 하죠. 로우즈 오브 결국 A의 로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A의 로우들 중에서 행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것의 최대 개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의 랭크는 그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로우 행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최대 개수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값은, 즉 어떠한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벡터들이 생성하는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것은 그 행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행렬의 그 로우와 컬럼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행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을 것이고, 자,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해서 n번째 행이 있을 텐데 그 n번째 행을 뭐 v1부터 vm이라고 한다면 행벡터 m개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
V를 생각을 한다면 이 서브스페이스를 뭐라고 할까요? 네, V1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같은 행렬 A인데 이번엔 컬럼 벡터를 생각을 해보죠. W1부터 WN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 생각을 해볼 텐데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W1이라고 이제 부른다면 뭐 사실 1은 필요 없겠네요. 그냥 VW라고 하죠. 한다면 뭐 V하고 W가 뭐 동일한 서브스페이스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V1은 그 A를 이제 n by n 행렬이라고 한다면 V1은 성분이 n개가 되는 거니까 Fn의 벡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1이나 W2 같은 것들은 Fm의 벡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뭐 V하고 W가 뭐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차원은 동일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랭크랑 같은 것이죠. 즉 A의 랭크는 A의 행 벡터로부터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도 하고 A의 컬럼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행들과 컬럼들을 생각을 해서 행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나 컬럼들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는 차원이 동일한데 그 차원이 바로 그 행렬의 랭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한 콜로로리 세 번째는 임의의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자, A를 인버터블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콜로러리 1에 의해서 인버터블 매트릭스 B하고 C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B하고 C도 물론 n by n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A가 이제 그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그래서 이렇게 쓰죠. 복수니까 이렇게 씁시다. 어떤 거냐면 A에다가 앞뒤에 곱해서 뭐가 되도록? D가 되도록. 여기서 말하는 D라고 하는 것은 콜로러리 1에서 등장하는 혹은 세어렘 3.6에서 등장하는 그런 행렬의 꼴입니다. 즉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R은 뭐였냐면 랭크였는데요. 자,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랭크는 뭐가 되죠? 네, 우리가 앞에서 A가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을 필요충분 조건이 물론 이제 A가 n by n 행렬로서 인버터블 하다면 랭크는 n이 되고 n by n 행렬로서 랭크가 n이면 인버터블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즉 여기서 R이 n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D가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냥 O1, O2, O3 부분은 다 없어지고 전체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랭크가 n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즉 A에다가 B하고 C를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버터블 매트릭스 B하고 C는 앞에서 콜로러리 1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B는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냈었고요. C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냈었습니다. 프라임이라고 했었죠. Q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즉 A로부터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과 엘리멘터리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D로 만드는 것인데, D가 여기서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랭크가 n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적용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콜로러리 1에서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B, 이 부분을 C라고 이렇게 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A에다가 B를 곱하고 C를 곱한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므로 앞쪽에 B의 인버스, 뒤쪽에 C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A는 B 인버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C 인버스 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BAC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니까 앞쪽에 B 인버스, 오른쪽에 C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A가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녀석은 B 인버스, C 인버스랑 같습니다. 곱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곱을 할 때 이제 일종의 항등호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B가 이렇게 됐었던 거니까, 조금 여기가 약간 공간이 좁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이동해서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쓰도록 하죠. 자, B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E1부터 EP를 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E1 프라임부터 EQ 프라임을 곱한 건데, 그거 이제 인버스를 이제 곱셈을 하는 건데요. 자, 행렬들의 인버스는 각각의 인버스를 곱하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임의 인버스, 조금 표현하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괄호를 쓰죠. 여기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들의 역행렬들을 이제 곱셈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할 뿐만 아니라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역행렬도 여전히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E1 인버스, EP 인버스, E1 프라임의 인버스, EQ 프라임의 인버스, 이 모든 것들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가 되므로, 즉 A를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종종 우리가 나중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CRN 3.6으로부터 관련된 이제 랭크와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항상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두 행렬의 곱의 랭크는 각각의 행렬의 랭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랭크를 도입을 한 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랭크였는데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두 녀석의 합성을 해서 얻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가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3.7 CRN 3.7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를 위해서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합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T는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U는 W에서 G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랭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V, W, G는 모두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되는 개념이 행렬인데요. 행렬에 대해서도 두 행렬의 곱의 랭크가 각각 행렬의 랭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곱셈이 가능한 두 행렬을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는 임의의 두 행렬인데 이제 곱셈은 가능하도록 그러한 행렬을 생각을 한다면, 자, U하고 T의 합성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는 우선 U라는 왼쪽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와 비교해보면 그것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U하고 T를 합성을 했을 때의 랭크는 T의 랭크보다도 작아집니다. 즉 A와 B를 보면 합성을 할 때는 U의 T 어떤 것보다도 더 작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같거나 물론. 자, 행렬의 경우에도 비슷한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곱한 행렬 AB의 랭크는, 자, A하고 이제 유사하게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A의 랭크보다 작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것과 이제 연결을 짓는다면 AB의 랭크는 오른쪽에 곱한 B라는 행렬 랭크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네 가지 성질을 우리가 처음에 A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이용해서 C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C를 이용해서 D를 확인하고, 다시 그 사실을 이용해서 B를 확인하는 순서로, 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 imply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증명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A는, 자, 합성한 함수의 랭크와 U의 랭크를 비교를 할 텐데요. 합성한 함수의 랭크를 알기 위해서는 합성한 함수의 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인지는 합성한 함수에다가 지금 T가 V에서 W로 가는 거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대응시킨 이러한 집합이 레인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러한 어떤 합성함수의 이제 어떤 집합을 대응시키는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우리가 대응을 시키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집합은 다름 아니라 T의 치역이 되는 것이죠. 레인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T의 치역은 당연히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T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W에는 당연히 속하겠습니다. 공역에는. 따라서 U에다가 W에 있는 벡터를 모두 대응시킨 이 집합과 비교해보면 포함관계가 당연히 오른쪽이 왼쪽을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은 U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U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대응시킨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므로 이게 정확하게 U의 레인지,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이런 포함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R of U나 R of UT나 전부 다 G라는 벡터 공간에 속해 있을 텐데 이 녀석이 유한 차원이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입니다. 따라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 속하는 각각은 당연히 유한 차원이고요. 그러한 유한 차원 벡터 공간에 대해서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더 작아지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이는데, 자, 근데 이것이 바로 리니어 트랜스폼 U의 랭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리니어 트랜스폼 UT의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T의 치역은 W 공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UT의 레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UT의 V를 대응시키는 것인데, V에 있는 벡터들에다 UT를 전부 대응시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제 포함 관계 때문에 랭크가 A 같은 이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C를 이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의 랭크를 약속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 행렬로 대응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생각하고 그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랭크로 약속을 했었고요. 자, 근데 이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은 LA와 LB의 합성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의 랭크는 지금 방금 확인한 이 관계에 의해서 U에 해당하는, 즉 왼쪽에 있는 LA의 랭크보다는 더 작겠습니다. 근데 LA의 랭크가 행렬 A의 랭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AB의 랭크는 A 랭크보다는 같거나 작다는 C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를 이제 보죠. D는 앞에서 우리가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원래 행렬 랭크랑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와 같이 곱한 순서가 바뀝니다. 자, 이 랭크에다가 지금 방금 확인한 세 번째 C라고 하는 성질을 생각해 보면 두 행렬을 곱할 때 왼쪽에 곱한 행렬의 랭크보다 작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B의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의 곱의 랭크는 왼쪽에 있는 B 트랜스포즈의 랭크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다가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써보게 되면 랭크 B하고 동일할 텐데요. 따라서 AB 곱한 거의 랭크는 오른쪽에 곱한 B의 랭크보다는 같거나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될 텐데요. 자, B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죠. 자, V에서 W로 가고 W에서 G로 가는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V상에서의 순서 기절을 하나를 잡고요, 알파라고 두고 W상에서 순서 기절을 베타라고 하고 하나를 잡겠습니다. G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순서 기절 하나를 선택해서 감마라고 두죠. 자, 그러면 T를 행렬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알파, 베타로. 자, 이 행렬을 A 프라임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U도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행렬을 B 프라임이라고 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UT의 랭크를 계산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세어렘 3.1이었나요? 2였나요? 그 번호가 약간 헷갈리는데,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랭크를 계산할 때는 그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행렬의 랭크를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행렬을 표현을 할 때 어떤 베이시스를 생각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UT 합성한 것은 V에서 W를 거쳐서 G로 가는 거니까 V의 기저로 잡은 알파와 G에서의 순서 기저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나타낸 다음에 그 행렬의 랭크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이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약간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와 같이 각각을 행렬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행렬의 곱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행렬을 B'이라고 썼고요. 오른쪽 행렬을 A'이라고 썼는데, 자, 두 행렬의 곱에서, 자, 지금 방금 확인한 D를 이제 이용한다면 이 랭크는 행렬의 곱에서는 B'보다도 작고 랭크보다도 작고 A'보다도 작은데, 여기서 이제 A'의 랭크랑 비교하는 이 관계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A'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처음에 이 등식을 얻을 때 사용했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즉 t를 행렬로 표현을 해서의 랭크를 계산하는 것이나 t 자체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고 랭크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합성한 함수의 랭크는 t의 랭크보다는 같거나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행렬의 성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을 행렬의 성질로 바꾸기도 하고, 행렬의 성질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로 바꾸는데요. 흔히 지금과 같은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합성함수 혹은 행렬의 곱에 대해서 랭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행렬을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 방법들 뿐만 아니라 또 랭크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랭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론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행렬의 랭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2x4 행렬의 랭크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쉽게 금방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개의 행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행은 영행렬이 아니면서, 둘 다 영행렬이 아니면서 상수배가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만 이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는데요. 지금 행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행의 최대 개수가 당연히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행렬 랭크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행의 최대 개수가 랭크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최대 개수도 랭크인데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컬럼을 생각을 하더라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최대 개수가 2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로 약간 좀 큰 3x4 행렬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행렬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행 혹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행을 생각할 때는 뭐 쉽게 전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안 한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컬럼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자,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은 다 동일합니다.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하죠. dependent 하죠. 자, 따라서 요 두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linearly independent 한데요. 상수배가 안 되니까. 그런데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을 3개를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3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컬럼을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linearly, 그러니까 동일한 컬럼을 제외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컬럼들을 생각할 때 최대로 우리가 2개밖에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의 최대 개수는 2가 됩니다. 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행렬은 랭크가 2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다가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의 개수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 행렬을 그대로 보지 말고 rank preserving operation을 적용해서 조금 간단한 것으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행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 상수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서 앞에 있는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뀌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얘랑 얘랑은 다 사라지고 여기만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났을 때 이 행을 보면 상수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행은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linearly independent, 이 최종적인 오른쪽 행렬에서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의 최대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랭크가 2가 되고, 따라서 A의 랭크도 2가 되겠습니다. 랭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하나를 더 보죠. 다음과 같은 행렬을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이제 컬럼을 생각을 하더라도, 행을 생각을 하더라도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지금 방금 변형한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바꿔보죠. 즉,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서 여기를 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서 여기도 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 행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행렬도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이나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의 최대 개수가 몇 개인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죠. 어떻게 하냐면, 자, 1 밑에 전부 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 밑에도 전부 다 0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변형을 하면, 자, 여기 있는 게 없어지고 이제 값들이 이렇게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세 번째 행렬의 경우에는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의 개수를 한눈에 알아보긴 쉽지 않지만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의 개수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렬과 이 행렬과 이 행은 linearly independent한 것이 너무 쉽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행을 A1, 두 번째 행을 A2, 세 번째 행을 A3라고 한다면 A2는 첫 번째 성분이 0이고요. A3는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이 0입니다. 따라서 C1A1 더하기 C2A2 더하기 C3A3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성분은 오로지 A1에서만 나타납니다. 물론 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것이 0행렬이 0벡터가 되려면 C1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1이 반드시 0이어야 되고, 자, C1이 0인 상태에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두 번째 성분을 보면, 두 번째 성분은 여기서 이미 사라졌으니까 C1이 0이면서 A2에서만 나타납니다. 즉, 여기가 C1이 물론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C1이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은 C2의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거 전체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C2도 쉽게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 번째 성분도 0이 나와야 되는데 C1, C2가 다 0인 거니까 C3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다 0이 되게 되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랭크는 3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랭크들을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행렬, 역행렬을 계산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